안녕하세요. 배우고 실천하며 건강을 만들어가는 소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간 적 없으세요? 입 안이나 눈이 붓고 처지는 경험은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머리가 멍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던 적은 없으세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여길 게 아니라 모두 염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중턱이나 베둘레헴 같은 외적인 변화들도 모두 염증 때문이라고 하고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은 뇌의 염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최강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식재료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수시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라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소교의 건강 만들기와 함께 건강해지세요. 염증은 병균, 독소, 외상, 스트레스 등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나 상처를 입게 되면 몸은 치유하려고 부어오르게 되는데요. 조직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염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심장병, 암, 당뇨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염증과 질병의 관련성을 알고 탐구하던 중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염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걸 적으로 인식해서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되고 결국 뇌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분과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고 우울감과 무력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서운 염증을 일으키는 식재료 8가지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인 항영양소입니다. 항영양소는 식물이 곤충, 미생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독소입니다. 우리는 방부제, 착색제, 농약 등이 몸에 나쁜 건 알면서도 이러한 자연적인 독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저자는 이런 항영양소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자연 독소로는 피트산과 옥산살염이 있습니다. 피트산은 황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먹게 되면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곡류와 견과류, 씨앗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옥산살염이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자연 독소일 겁니다. 시금치, 근대, 케일, 콩류에도 들어있다고 해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신장 쪽으로 가면 신장 결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생소한 렉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와 곡류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성 렉틴들은 체내에서 당질과 결합하면 대사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각하면 관절 손상까지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이 3가지 대표적인 항영양소는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식초에 담가두는 것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나 과일에 곰팡이가 피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나머지는 먹고 또 곰팡이가 핀 채로 냉장고에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도려내도 곰팡이 독소라는 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씻어내거나 조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곰팡이 독소를 우리는 만성적으로 몇 끼마다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쌓여서 심장, 신장, 암, 심지어는 뇌 손상까지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커피, 밀, 옥수수에 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곡물 사료에는 대부분 이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물 사료의 곰팡이 독소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초를 먹이고 방목한 소와 돼지의 지방은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이지만 곡물 사료를 먹게 되면 위험천만한 식품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단백질 식품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방목한 닭의 고기와 달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곡물 사료를 먹고 공장식으로 생산된 닭은 위험천만한 식품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곰팡이 독소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와 일본은 커피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요. 디카페인 커피는 질이 낮은 커피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페인 자체가 천연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카페인을 덜어냄으로써 곰팡이 독소가 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만약 가스레인지 위에 향신료나 감미료를 두고 쓰신다면 그것이 바로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조리 중에 용기째로 흔들어서 뿌리게 되면 이 용기 안으로 수증기가 흡착되어서 바로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는 대표적인 작물로는 캐놀라,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식품들은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GMO 식품이 보급된 후 30년 동안 알레르기, 자폐, ADHD 등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GMO를 아예 금지하거나 혹은 GMO 원료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미국의 경우는 GMO 원료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GMO 식품들은 영양가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양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 해바라기유, 캐놀라유 이런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들은 산화되기 쉬운 불완전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화학 용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염증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이라고 좋은 줄 알고 많이 먹었던 마가린 아시죠? 이건 더 나쁘다는데요. 원래 식물성 기름은 고체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소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건강 문제와 비만 문제의 범인입니다. 반면에 목초를 먹인 소와 돼지의 지방,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목초 먹인 소의 버터, 올리브 오일 등은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루텐입니다. 바로 빵, 면 이런 것들이에요.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글루텐을 많이 먹은 아이들이 더 투정을 많이 부린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도 수시로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가는 다혈질이었는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화내는 일이 아주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그 변화의 주범이 바로 글루텐이었다고 합니다. 글루텐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염증, 위장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장세포 사이에 빈틈을 만들어 세균, 소화되지 않은 음식, 곰팡이 독소가 혈류로 흘러들어가는 장누수를 유발합니다. 글루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그 영향이 6개월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먹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2, 3일쯤 후에 멍하고 짜증이 나고 무력함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10일 이상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게다가 중독성이 있어서 단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빵, 라면 이런 걸 완전히 끊기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저도 지금은 유직이라서 치팅데이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주 7일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글루텐은 완전히 끊는 게 답이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한번 완전히 끊어보면 몸과 뇌가 확연하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에는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식품, 완전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우유가 나쁜 식재료가 되는 것은 바로 살균 처리 과정 때문인데요. 살균 처리 과정이 있어서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매일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됐지만 그 이면에 생기는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은 모두 죽고 비타민 함량은 떨어지고 유당을 체내 흡수가 빠르게 변화시켜 혈당을 급격하게 높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은 인체가 흡수할 수 없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유에서 크림층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균질화 처리를 한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이 또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치즈는요, 여기에 더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가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을 먹었을 때 이득보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 버터와 기버터는 제외되는데요. 우유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또 살균 처리 과정에 피해가 가장 적은 것이 버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설탕입니다.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셨어요?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점점 많은 양을 섭취할수록 도파민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서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포만감은 주지 않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리는 슈거 크래시를 일으키는데요. 증상은 멍하고 무기력하고 갑자기 강한 허기가 오는 그런 증상이 바로 슈거 크래시입니다. 과일잼과 건과일도 설탕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아침에 요거트에다가 이 건과일들을 얹어서 먹곤 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서 과감하게 처분하였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한국 음식은 음식 자체에 단맛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로는 책에서 스테비아와 자일리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알룰로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테비아는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내는 반면 쓴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단맛은 조금 덜하지만 설탕과 흡사한 단맛을 내고 특히 가열 요리에 사용하면 설탕처럼 갈변되는 특성이 있어서 맛이 좋더라고요. 음료와 차에는 스테비아를, 가열 요리에는 알룰로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과 채소, 우리는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한 단어인 양 묶어서 많이 말하는데요. 사실 과일과 채소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일은 오히려 설탕과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설탕처럼 포만감을 주지 않고 또 계속 먹고 싶은 식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이 바로 수분, 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과일 먹으면 살 안 찐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심장질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식과 단백질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던 통풍 또한 과일과 설탕이 요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과당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좀 더 까다롭게 얘기를 하면 매일 소량씩만 먹어도 우리 몸과 뇌의 기량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과당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블루베리 기준으로 반 컵을 하루 1번에서 2번 정도 먹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1kg 냉동으로 사면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으려고 미리 소분을 해두고
하루에 하나, 2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박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수박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요주의 과일입니다. 혈당을 아주 빠르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선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식후에 바로는 말고 한 20-30분 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드실 때는 10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번에 100g씩 먹어보니까 이 수박 한 통을 너무 오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소분을 해서 한번 얼려봤는데 의외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더운 날 팥빙수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절대 나지 않게 해줍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늘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인 최강의 식사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저자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흐릿해지고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 바로 염증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염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채소의 자연 독소인 항영양소, 곰팡이 독소, 유전자 조작 식품, 식물성 기름, 글루텐, 유제품, 설탕, 과당. 이 8가지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 속고 있는 사실들 알려드릴 건데요. 다이어트 시장은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상업적인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소교의 건강 만들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함께 건강해지시죠. 여러분들의 실천 경험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교의 건강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